네, 어서 오십시오. 7월 20일 월요일이고요. 클로징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홍선혜입니다. 시장이 회복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네요. 네.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우리 연휴 동안에 사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이슈들이 많이 쌓였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급락하는 흐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월요일에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뭐 한 7~80%였다면 그래도 일말에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는 매를 먼저 맞지 않았나라는 쪽도 좀 있었는데 어김없이 우리도 오늘 맞고 지나가는군요. 월요일 시장. 자,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 이렇게 나란히 또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지금 마감까지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시각도 시장 상황이 썩 좋진 않습니다. 코스피 4% 이상 지금 하락하면서 6,542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5% 넘게 하락합니다. 751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6,800선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그게 오늘 장중 최고점입니다. 최저가 6,400인데 지금은 6,540선 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오늘 다시 연저점을 또다시 갱신을 합니다. 오늘 최고점이 783이고요. 최저점이 747인데 그 747이 52주 최저가 수준입니다. 오늘 연저점 다시 갱신하는 코스닥 지수 확인하고 계시고요. 수급적으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100여 개 정도, 105개 정도, 코스닥에서는 192개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센터장님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힘든 시장이고요.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잘 집중이 되기에도 쉽지 않은 시장인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시장에서 좀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좀 맞닥뜨려 봐야 되겠다. 일단은 그런 인내와 용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마음 가지고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네네. 네, 시장 상황 좀 생각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대충 예상되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 열릴 때 우리가 하루 안 열렸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안 열렸죠. 그럼 그날 많이 빠졌고 미국이 그 다음 날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 4%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실제 야간 선물도 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초반에 좀 달 반등하는가 싶다가 내려가서 그걸 보신 분한테는 아쉽겠습니다만은 11시 정도부터는 계속 그 부분에서 계속 놀았어요. 외국인은 계속 사줬고 기관이 중간에 가다가 이제는 매도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고로에서 분위기 좀 바뀌었고 코스닥은 더 기운이 좀 없었네요. 이런데 뭐 반도체 뭐 특별히 이슈가 된 게 없어요. 반도체 말고도 소부장하고 변압기가 좀 많이 빠졌죠. 변압기가 상대적으로 더 빠졌는데 그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뭡니까 두배 ETF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 조치 네. 더 추가적으로 뭐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일단 처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을 한다는 얘기겠죠. 미흡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래도 뭐 하이닉 삼성전자에 붙들어 있는 게 낫다. 그러면 선택이 뭘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장비하고 그다음에 변압기가 먼저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갖는 정도라고 좀 읽혀지고요. 대략적으로 4%니까 크게 이슈는 아니었고요. 일본도 사실은 비슷하게 빠졌죠. 거의 4%. 네. 오늘은 아니고 이제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열렸으니까 네, 사실은 키를 맞춘 거라고 보면 되고 네. 거기 키옥샤. 네, 그러니까 키옥샤 우리 하한가 그런 거 따지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 3%대 빠지는 것이 아주 상대적으로 뭐 크게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밸류로 따져서도 이제 마이크론하고 밸류가 붙었기 때문에 약간 5.6배, 5.5배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비스무리하게 근데 이제 같이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게 아쉽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예상한 수준이고 뭐 우리 연휴 동안에 이제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요 정도 예상을 했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 뭐 두 배 ETF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오늘 또 뭐 논의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죠.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더 자세하게 추후에 들어보겠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심각하게 봤습니다. 맞아요. 예, 장 초반에 좀 반등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좀 끌어올려주나 했더니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안 사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사고 개인들이 좀 투매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사니까 오히려 좀 장이 밀리는. 네. 아침에 장이 올라올 때 개인들은 좀 팔았어요. 예, 일부 팔았고 다행히 이제 좀 뭐 플러스권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권을 살짝 갔을 때 좀 매도를 하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좀 더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는 그닥 그렇게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오늘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락폭을 그닥 키우진 않았다. 뭐 한 4%대에서 잘 막았다 이렇게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잘 막은 거냐? 예. 더 빠지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계속 행보를 했고 다행히 이제 외국인들은 현 선물을 모두 다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현물을 한 2,400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한 4천억 이상까지 샀다가 도로 팔았다가 다시 사는 여기도 지금 트레이딩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좀 많이 사주다가 다시 좀 팔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또 항상 막판 드리블을 자꾸 하는데 지금 현재 한 3,500억대까지 매수세를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선물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한 거는 지금 그나마 삼성전기가 오늘 리포트가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목표가 300만 원 유지 리포트 나왔는데 전기만 오늘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은 다 약간 흘러내리는 분위기고 주 SK 정도 살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KT라든지 S-오일 이런 이제 조금은 시장과 좀 약간 떨어져 있는 쪽의 종목들은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좀 몇 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분위기는 일본이 이제 금요일 날 조금 안 좋았잖아요. 키옥시아가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으면서 더 안 네. 좋았는데 일본 오늘 해양의 날 오늘 마린데이, 휴장이죠. 네, 휴장. 마린데이라고 해서 맞아요. 마린데이. 웬 해양의 날? 바다의 날, 해양의 날, 뭐 이런 게 예,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라 바다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쉬었습니다. 쉬었기 맞아요. 때문에 키옥시아도 오히려 이제 일요일 날 쉬는 게 사실 더 낫겠죠. 고점 대비 한 53% 가까이 빠졌던데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지금 보시면 키옥시아 이렇게 빠졌죠. 시총 1등이었던 게 지금 많이 밀렸죠. 지금 한 3등까지 밀린 것 같은데. 4, 5등 일단 이렇게 4, 5등인가 네. 그게 거의 고만고만합니다. 네. 일본의 시총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분위기는 뭐 그닥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더 빠졌죠. 네. 특히 이제 원이가 EPS가 한 17% 정도 빠졌다는 거는 장비주들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었다. 최근에 좀 좋은 분위기가 오히려 좀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왔고 일부 코스닥의 흐름도 보면 안 좋은 이유가 지금 뭐 대책 나온다 하지만 대책이 없죠. 사실은 지금 무대책인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개인들만 사고 기관 외국인들은 좀 동반 매도하는 그리고 지금 이거 자체로 보면은 그닥 그렇게 매도 폭이 크지 않아요. 매도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흐른다라는 거는 호가도 별로 얇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주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코스닥을 사긴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받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 외국인들은 작은 양으로도 지금 작은 매도 물량으로도 시장을 좀 더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하락폭이 그나마 요 정도라고 말하기 너무 좀 큰데 계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 뭐 크게 더 키우진 않았다라는 부분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서 대표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나마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빠진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또 뭐 저는 근데 다 왔다. 이번 주 뭐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번 주가 이제 어차피 23일 날 우리 뭐 알파벳 가이던스 새벽에 나올 거 아니에요? 목요일에. 네. 네. 월화수는 공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심리가 워낙 강한 것 같고요. 오늘도 아마 장중에 좀 돌리려고 했는데 야 아니야 아직 확인해야 돼. 이러면서 약간 누르는 세력들이 좀 여전히 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는 결국엔 개인 아니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오늘 아침에 적극적으로 좀 샀으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선물이나 현물이나 그닥 적극적으로 사지 않았죠. 예, 근데 지금의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 이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더 매수세를 가속화시켰다라는 거는 내일 정도면 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맨날 반등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맞아도 기분이 나쁜 게 그 다음 날 또 빼니까. 네,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6,500, 이 정도 빠지면 거의 우리 코스피 PER이 아마 5.5배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걸로 보이는데 조금 좀 그 부분은 좀 너무 과하게 빠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PER 말씀드리는 것도 좀 짜증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과 너무 상관없이 시장이 좀 가고 있다라는 뭐 이제 원래 빠질 때는요. 올라갈 때도 삼성전기 PER 뭐 100배 가도 올라갈 땐 계속 가죠. 근데 왜 그래도 빠질 때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추세가 전환되는 건 지금 이제 우리가 빠지면 미국이 빠지고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빠지고 지금 반도체는 지금 여기 약간 악순환 구조로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뭐 제가 일요일 날 한번 쭉 돌려봤더니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목요일까지 32%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고점 대비 종가. 그런데 마이크론도 32% 빠졌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38% 빠졌었고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빠졌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ETF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좀 돌려주면 미국이 마이크론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서로 영향을 지금 계속 악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실제로 코스피하고 나스닥 100하고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뭐 분석 기사들 많이 났더라고요. 상관계수가 2년 내 최고고 거의 뭐 미국 시장도 도쿄 시장도 우리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미국을 보고 갔는데 그러게요. 자꾸 미국 애들이 우리를 봐요. 보지 말고 그냥 알아서 주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정신 잡고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가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 4.4% 하락 6,516선에서 마무리. 코스닥은요 5.3% 하락 749선으로 현재 마감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물이 나왔는데 금융투자 쪽과 투신의 매물이 좀 있고요. 연기금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좀 들어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1,900억 원, 2,000억 원 가까이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4.4% 지수가 빠졌잖아요. 상승 종목 수가 100개가 되지 않습니다. 97개, 97개 종목이 상승했고 8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입니다. 거의 다 뭐 하락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8대 거의 1의 비율로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797개 상승 1,5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그래도 많이 내려왔어요. 1,477원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증시는 바다의 날로 휴장인데 상해종합도 약보합, 홍콩 항생은 1.8% 오히려 좀 오르는 흐름이 있어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총 상위 종목 대략적인 분위기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각각 4%대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180만 원 아래로 하이닉스 내려왔네요. 삼성전자 25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요. 뭐 빨간불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막판까지만 해도 삼성전기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조차 지금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빨간불 보이는 게 정말 없습니다. 네, HMM 0.5% 상승 정도, S-오일 기름값이 올랐죠. 유가가 올랐습니다. S-오일 1%대 상승 정도, 또 KT 방어주 역할이었을까요? 2.1% 상승 정도고요. 대략적으로 전부 다 파란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가보죠. 알테오젠 2%대 하락 비롯해서 3천당 제약이 진짜 눈에 띄죠. 상한가 아예 장 초반부터 직행을 했고요. 파도 1.7% 상승, 하나마이크론 2%대 상승, 요 정도 빼고는 전부 하락하는 흐름. 오스코텍 빨간불, 와 로켓 헬스케어는 27% 급등했네요. 샘 CNS 6%대 상승, 이렇게 몇 개 정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징적인 흐름 좀 볼까요? 제가 오전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오전에 하이닉스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니까 삼성전자도 플러스로 돌아서고 시장이 좀 그래도 코스피 위주로 해서 안정되려나 보다라는 흐름이 잠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좀 약해지더라고요. 시장이 아직은 센터장님 좀 회복하려는 심리적으로 뭐 이런 힘이 좀 부족한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네. 그렇게 네. 보이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게 갔어요. 한 차가 볼까요? 페이지 보여주세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올해를 보면은 두 번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네. 1월 6일이 한 번 있었고 5월 20일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은 아시다시피 두 배 ETF 상장되기 일주일 전이니까 그 기대가 반영이 안 된 시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6일은 기억나세요? 엔비디아가 CES에서 젠슨왕이 메모리의 계층화, 그 어려운 말로 ICMS라는 걸 해가지고 KB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낸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6개월 전 됐는데 그때 주가는 보면은 오늘 우리 주가 반영이 안 된 건데 한번 보세요. 오케이. 이거 7월 17일 내려간 건 여기 더 해야 됩니다. 여기 다 마이너스.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하면 이게 플러스 5가 됐을 겁니다. 아마 플러스 5가 됐을 거고 이건 바꿔주고 플러스 5 되고 5. 네. 5% 되고 음. 이게 우리가 요것도 또 빼야 되겠죠. 1월 달 봅시다. 1월 6일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가 오늘 좀 빠졌죠. 한 4%? 그럼 마이크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보다 못한 건 아니에요. 인텔도 140%. 그러니까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이 대충 비슷하게. 이게 위에 있는 거는 그 낸드니까 조금 다르죠. 네. 더 쇼트지가 크니까요. 뭐 10몇 프로 빠져봤자 400%니까 뭐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모리 그다음에 CPU 때문에 올라간 거 이런 거 했을 때 대비했을 때 1월 달 초 대비하면은 대충 비슷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연초 대비해서. 연초 대비했을 때. 네. 그런데 네. 5월 20일 대비로는 우리가 조금 마이크론보다 조금 뒤졌죠. 그러네요. 네, 마이크론 뒤졌죠. 그런데 이거는 본주죠. 네. 본주가 아니고 ADR로 하면은 우리가 앞서죠. ADR이 이 본주보다 20%, 24%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29만 원. 그러니까 ADR로 따지면은 마이크론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키를 맞추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7배, 8배 올라갈 뻔했는데 같이 내려왔잖아요. 네. 같이 내려왔는데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말 웃기지만 하여튼 수치적으로는 더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많이 뒤쳐져 있죠. 연초 네네. 대비했을 때 원래 스타트 포인트가 달랐고 70%좀 심하네. 그리고 5월달 그 두 배 ETF가 삼성전자의 임팩트는 뭐 거품을 걷어낸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달라서 이거는 오늘까지 빠지면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10% 넘게 빠진 거잖아요. 이것도 5% 빠진 거고 그쵸. 이거 빼면은 이건 플러스 70%니까 상당히 좀 뒤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많이 뒤쳐졌고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것이 최근의 이슈다. 최근의 이슈. 4월 30일부터 이게 이슈라는 거예요.
이게 이슈. 근데 최근 이슈도 다시 보면은 마이크론이 그 4월 30일 이후로 5월, 6월, 7월 지금 2개월 반 됐잖아요. 그러니까 ADR 뭐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펀더멘털이 반영된 게 5월 달 아니십니까? 빅테크 때 투자한다 했을 때가 4월 말이니까 우리가 지금 빅테크 투자한다는 얘기 또 듣고 싶어 하죠. 3개월 만에. 3개월 전에 아직 그런 게 반영되기 전에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이 65% 올랐고 하이닉스가 오늘 거 하면은 40%안 되게. 그다음에 ADR은 그대로 있으니까 78%. 무슨 얘기냐? ADR은 미국하고 비슷하게 받은 거고요. 요거 이렇게 가면서 하이닉스가 상당히 마이크론보다 많이 뒤쳐졌죠. 예. 이것이 ADR하고 우리 2배 ETF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가 뒤진 거는 이거 한 20% 정도 이상 뒤졌잖아요. 20% 이상 뒤진 거는 이거는 우리 자체적인 수급이시다. 네. 그러니까 공통으로 빠진 건 어쩔 수 없어. 공통으로 빠진 거는 공통으로 빠져갖고 밸류에이션이 어느 상대가 됐냐면은 밸류에이션 볼까요? 밸류에이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여기 안 했는데 여기 5.8이잖아요. 5.8. 네. 네. 오늘 빠지니까 5.7이 되는데 네네. 올해 기준이에요. 네네. 내년 기준으로 한 7배 되는데 하이닉스 ADR 기준은 마이크론하고 똑같아요. 거의 한 5% 차 안 나. 근데 밸류에이션은 5% 차 안 나는데 같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같이 빠진 거 엄청 빠진 거는 정말 아무리 봐더라도 네 가지 반도체 이슈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이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수급이 뒤틀렸죠. 네. 뒤틀렸다? 우리 자체적인 거. 네네. 이거는 냅시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빅테크는 공통적인 거죠. 이거 공통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공통적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헤게모니. 근데 간밤에 또 미국이 또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 같이 우리 돈 많이 벌었는데 같이 공유하자. 이상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했어요? 크리에이트 타임즈 뭐죠? 나왔는데.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그 생태계에서 네. 돈 번 게 자기네들이 많이 사줘서 그런 거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성이 있지 않다고 보지만은 네. 어쨌든 투자를 압력을 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을 좀 낮추고 싶어하는 걔네들의 뭐랄 꼼수랄까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런 압력이 최근에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이제 메모리 할인 요인이냐, 네. 한국의 할인 요인이냐, 둘 다냐 이런 이슈지만 스타팅 포인트는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짜증나는 건데 이게 빅테크 쪽에서의 좀 아직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겹치다 보니까 이 2번하고 3번이 아주 크게 우리를 네. 좀 억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하이닉스가 한 20% 이상 단기 2개월 동안에 마이크론보다 20% 이상 네. 본주가 빠진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뒤틀린 수급 ADR도 포함해서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얼마야? 아까 말한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5.8배 네. 본사 네. 기준으로 네. ADR 기준으로는 7.3배. ADR 기준 7.3배는 아주 이상한 수치는 아니에요. ADR.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는 우리 하이닉스 네. 본은 오늘 빠질지 모르지만 올해 실적 기준으로 7.3배면은 내년도 실적이 무너진다고는 아니지만 내년 실적이 모르겠다고 우려를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 네네. 근데 아무리 그 공통적으로 마이크론 같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 실적에 대한 게 이렇게 30% 50% 빠지지 않으면은 이건 너무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인 거 말고 다른 것도 확실히 작용했다. 네. 이거를 풀지 않으면은 참 올라갈 때 반등은 언젠간 되겠죠. 네. 근데 언젠간 되는데 반등의 각도를 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사실은 오늘 엄청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온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LTE에 대해서는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아주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거 가격이 엄청 높은 거예요.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얘기나 거기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CRM에 키우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반도체 가격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목도하는 팩트는 실적은 엄청 그러니까 펀더멘트는 좋습니다. 근데 현물 가격도 오르고 GPU 임대 가격도 오르고 너무 올라가니까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난리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좋은 거냐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DDR5 서버에 들어가는 DDR5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하고 고정거래 가격이 있는데 지금 6월 말 대비 7월 중순이니까 지금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고정거래 가격은 현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네. 현물 가격 대비 2.5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언제죠?
지금 3분기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가격 상승률이 서버 쪽은 더 센 거예요. 이게 팩트인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할 때는 빅테크들한테 우리가 받는 오더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의 서버림에서 나오는 국가 그쪽에서 중국 국가가 하는 오더 같은 경우에 곧 나올 것 같다. 네. 이래서 이게 현물 가격보다 서버용 디램은 생각보다 빠르게 네. 불과 2주 사이에 치고 올라간다. 이게 펀더멘틀인데 이 펀더멘틀이 전혀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안 맥히고 있는 거에다가 수급까지 꼬이니까 대책이 없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도하시는 거 우리 코어이브가 저번에 메모리 가격 하락하는 거 해지한다는 것도 팩트는 가격을 높게 했기 때문에 미래에 빠질 걸 대비하는 거예요. 네. 가격을 높게 우리를 쳐줬다고. 네. 근데 그 팩트인데 얘가 미래의 변동성을 대비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 거. 그 다음에 ASML이 TSMC한테 가격 반도체 장비까지 올린다 그랬잖아요. TSMC가 돈을 많이 벌어서 흡수할만 하니까 부대끼는 거거든요. 부대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얹히는 건데 이렇게 다 나쁘게 해석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이상한 시츄에이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억간지 무슨 간지 모르지만 이 3번하고 1번이 아주 된통 걸렸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빅테크 쪽에서 하는 말이 좋게 나오고 앤드 삼성하이닉스가 LTE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거를 컨펌해 주는 게 동시에 다음 주에 네.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이번 주에 안 나오니까 알파벳밖에 안 나오니까 이번 주 말 다음 주 나오면은 그때는 반등을 좀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둘 중에 하나 엔드가 돼야 되는데 5호가 나오거나 하나라도 헷갈리면은 반등의 폭이 약할 수도 있는 네,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제가 이해한 대로만 정리해 보면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 비롯해서 지금 연초 대비 상승률로 보면 지금 비슷해진 상황이고 뭐 밸류 측면으로 굳이 계산을 하자면 이것도 싸고 좋은 뉴스도 뭐 LTA를 비롯해서 있는데 말씀하신 세 가지 원인 중에서 뒤틀린 수급과 빅테크와 메모리, 헤게모니 소위 이제 억가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의 센티를 안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해결이 어느 정도 돼야 뭐 좋은 뉴스도 반영이 되고 뭐 이런다는 얘긴데요. 하이닉스 아까 보여주신 1월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대표님. 오르기는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왜 체감이 안 되냐면 그때 모든 그 비중을 타서 사신 분들이 사실 투자자들 중에서 얼마나 되시겠어요? 이게 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제가 본 건데요. 한 30만 명 하이닉스 투자자 평균 매수 단가가 181만 1,094원이더라고요. 그럼 오늘로써 이제 손실 구간의 대부분은 접어드신 거거든요. 근데 뭐 밸류도 의미가 없고 좋은 뉴스 지금 안 먹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네. 예. 주말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예. 저도요. 네, 네. 최태원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팔사팔하지 마라. 예. 그게 이제 한국 CEO가 얘기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 예. 그렇죠. 회장님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일론 머스크나 그 젠스랑 CEO가 얘기하면 잘 들으면서 아이 그거보다 좀- 그냥 시장 센티가 좀 안 좋은 거겠죠.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깝고 일단 근데 저는 이번 주 다음 주면은 바닥은 잡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 오화가 나오면 안 되고 엔드가 나와야 된다. 그 말에 지극히 공감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도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이던스를 어떻게 보냐잖아요, 그죠? 그리고 LTA 구조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텔레그램방 보니까 뭐 LTA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를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갑론을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런 뭐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뭐 삼성전자는 LTA를 많이 안 한다더라부터 시작해서 뭐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삼성전자 이번에 1분기 실적 58조가 나왔나 삼성전자가 57조 그죠? 그때 57조 나올 때 거기 부사장인가 하시는 분들도 몰랐대요 그렇게 나올지.
삼성전자가 이게 부서 간 이 보안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내가 아는 사람이 다니는데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를 믿으시면 안 된다. 네. 예, 잘 몰라요. 예,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10만 원에 팔았을까요, 그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뭐 여전히 조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여전히 지금 너무 비관론이 시장을 뒤덮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안 좋은 거죠. 그것 때문에 더 네,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센티가. 제가 그래서 네. 우리가 빠진 거 보고 미국이 빼고 미국이 네. 빠진 거 보고 또 우리가 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 고리를 이제 결국엔 우리 시장이 풀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마이크론이 풀어주든가. 이제 어디서든 합리적인 투자자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조금 시장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 네. 상황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우리 시장을 더 미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 끝나고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다 지금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오늘은 샀고 오늘 지금 현물도 보니까 이제 보여드릴게요. 결국엔 지금 수급이 문제라고 하면 수급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코스피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정도 샀네요. 그래도 장 초반에 여기 반등 나왔을 때 9시 40분 때 그때보다는 좀 더 샀다. 뭐 이 정도로 4천억 뭐 성에는 안 차지만 샀다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은 지금 1조 1천억 정도 산 걸로 지금 가집계는 나왔습니다. 네, 4시 10분에 마지막 집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대로 끝나거나 이거보다 좀 더 샀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내일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관도 국민연금도 사줄 돈이 없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개인도 이제 살 돈이 없으니 누가 올리겠느냐? 네. 예, 외국인이 사고 있죠. 예, 그래서 외국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개인들도 동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겠죠 시장이. 그래서 지금은 뭐 비관론이 극에 달하는 시기니까 오늘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여러 군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쭉 보니까 난리예요 난리. 예. 어떤 식으로요? 뭐 코스닥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은 연저점은 그다음에 F4가 뭐 F4가 아니라는 둥 뭐 짤 돌아다니고 난리는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센터장님이랑 저도 소환돼서 아마 짤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모든 전문가들이 짤이 한 번씩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안 좋은데 여전히 이 정도의 하락이면 반토막 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맞아요. 밸류상으로는. 네네.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그 모멘텀이 뭐가 될지는 이제 또 저희가 매일 방송하니까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긍정적으로 보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아마 우리나라 주요 종목들 많이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기관이 샀고 그다음에 오늘 또 유족도 3자를 오랜만에 보여준 3. 현대차도 현대. 네. 또 기관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좀 팔고.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외국인들이 계속 담았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싸다고 느끼는 종목들은 이제 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너무 그 시청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주식은 원래 이익에 수렴하는 거라면서 이익에 수렴을 주가가 근데 하지 않네. 뭐 그게 이런. 네. 자 볼까요? 페이지 네. 4페이지. 좋아요. 우리가 잘 지금 아까 제가 읽으시네요. 1월 6일을 보여드린 거는 네. 6개월 지났어요. 이익의 수렴이 하루, 이틀,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날 반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반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보통 이익의 규모나 흐름이 완전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도로 바뀌면 말이죠.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우리는 우리나라 주식을 잘 아니까 바로바로 반영해서 바로바로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참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별로 크지 않은 시장인 외국인의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익의 질적인 거를 받아들여서 밸류를 받아서 이끌어 가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아까 주관적이고 밸류에이션 필요 없다 그러는데 필요 없어서 다 내 편 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싸다고 해서 헤지펀드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네네. 지난주에 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미국은 아까 억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분위기를 잡아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은 한 3, 4주 한 달 전부터 팔아서 자기네 포지셔닝을 확 줄여놨다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사기 시작해요. 헤지펀드 다시 사기 시작했죠. 네, 그게 포지셔닝을 리와인딩 한다고 하거든요. 또 영어 써서 미안해요. 헤지 펀드는 알아듣겠죠? 되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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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셔닝을 이제 리와인딩. 줄였는데 반도체를 많이 줄여갖고 엄청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딱 했을 때 그럼 우리나라 주식도 그만큼 사느냐 바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목요일 날 했을 때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하이닉스 ADR을 먼저 살 그다음에 마이크론을 먼저 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차라리 속 편하다 그런 얘기했더니 뭐 댓글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온다 이렇게 그랬죠. 헤지 펀드가 근데 그게 바로바로가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걔네들은 리와인딩해서 들어오는데 리와인딩해서 포지션을 바꿔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뭐 빨라요. 미국 주식은. 근데 한국 주식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의사 결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니 한국 주식은 아까 두배 ETF하고 리밸런싱하고 ADR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 하이닉스 없으니까 한국 주식은 빠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같으면 살짝 뺐다가 엄청 싸게 살려고 난리를 뽀개는 거고 우리 실적이 좋다 그러잖아요. 아까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트를 반영되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개월 정도는 얘네들의 이런 물량, 이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게 우리 돈이 많으면 되는데 돈이 많다가 돈이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는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추세가 바뀐 걸 보고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분명히 늘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을 할 것 같으면서도 반등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전하고 시츄에이션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야 약간. 그래서 실적이 반영되느냐? 반영되죠. 우리나라는 우리끼리는 일찍 외국인은 빨리 아니고 왜? 선택 여지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고 우리 밸류에이션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한 이거 보세요. 이거 F5를 눌러야 뭘 눌러야 돼? 헷갈리는데 이거구나. F5. 예. 네. 보시면은 제가 아까 오늘 거 반영되기 전에 5.5배, 5.8배 점점 더 빠지죠. 네. 근데 하이닉스 ADR은 얼마라고 가격이? 오늘 더 빠질 수 있지만 259만 원입니다. 259만 원 요즘 같으면 상당히 너무 땡큐죠. 그렇죠. 지금 그 가격이 되고 있어서 얘네는 7.3배라고요. 그런데 이게 싸죠. 싼데 왜 실적이 반영 안 되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아까 메모리는 언젠가는 가격이 확 빠진다는 그 퍼셉션에 아직도 미국인들이 중심으로 갇혀 있다니까. 시장은 뭘 보고 있냐면요. 가격이 언젠가는 이익을 30% 이상 뺀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셨어요? 앵커님? 네네. 가격이 30%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PER이 하이닉스 ADR은 9배 가까이 되고 삼성 하이닉스 이거 그래도 싼데 이렇게 되고 심지어 50% 빠지는 거 시츄에이션 하면은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거고 오늘 외국 국내 기관에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30% 50% 빠져야 해서 제가 한번 신난해 봤어요. 네.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정상적이라면은 그래 물량을 왕창 가져가니까 2, 3년 거 그래 LTA 쪽은 올려받지 못하겠네. 올려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가격에 민감한 지역 있잖아요. 휴대폰이나 PC 네. 이런 쪽은 좀 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계획보다 한 3%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이게 아니고 아니야 LTA는 버틸지 모르면 다른 것들은 확 빠질 수 있어. 아니야 이거 빠지면 이것도 빠져.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지금 이익이 30% 15% 빠지게 돼서 아까 PE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 가능성까지 어떤 이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30% 정도만 10명에 3명 정도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거꾸로요. 내가 봤을 네. 때는 거기는 10명에 7명이 이런 거 갖고 있고 네. 이런 억가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실적이 나오고 삼성 하이닉스가 LTA 그게 아닙니다. 헛소리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LTA 그런다고 빅테크들이 투자를 마더로 이게 뭐지 둔화 안 시켜요. 뭐 저기 데이터 센터 뭐 짓는 거 미뤄지고 했다는데 님비지 딴 데 갈 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다 나오면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은 제 생각에는 가격이 20-30% 정도 빠지는 거면은 주가는 대충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20-30%가 아니라면 나중에 확인되겠지. 그 기간이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 여러분 참을성이 없는 여러분 참을성 없는 게 아니고 시츄에이션이 이렇게 됐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봉이 깨졌어. 주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코스피가 7천이에요. 7천이 깨졌어. 네. 주봉이 깨지면은요. 이게 한 달 정도 두 달 이내에 회복이 안 되면은 이건 대세 하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우 크리티컬해요. 네. 그러면 주봉이 20주가 이동 평균선이 깨진 다음에 회복되지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 추측 보세요. 뭐 서브프라임 어쩌고 하잖아요. 네. 많았죠. 네. 근데 이때는 다 뭐죠? 유동성 위기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위기가 아니니까 아직은 사실은 7천 이상 깨졌지만 아까 억가도 있고 뭐도 있고 실적만 제대로 나왔고 커미트만 하면은 뭐 두세 달 안 걸리고 한 4주, 5주 내에 회복을 7천 선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냐면 20주는 깨졌고 7천을 다시 복귀하는데 한 4주 내만 복귀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음 달까지도 복귀가 안 되면은 이건 중기 하락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6천 우리 전저점이 6,449였어요 장중에. 네. 이거 안 깨고 한 달 내로 회복하면 오케이. 어. 어떻게 오케이냐? 아까 말한 빅테크하고 우리 실적 LTA가 잘 나오면은 그러면 뭐 좀 더 헤매다가도 다시 요것만 안 깨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빅테크의 빅마우스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무자들이 IR에서 NDR에서 저기 뭐지 우리 실적 발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얘기하시면 네.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회장님이 그렇게 너무 나와서 하는 게 별로 그다지 썩 좋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다 보고받고 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미국을 더 자극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그건 개인 소견이에요. 네네. 굳이 굳이 안 하셔도 어차피 다 실적 발표 때 컨퍼런스 콜로 나오는데 물론 뭐 그렇게 안 해도 ADR 잘 가고 있잖아요. 네. 빠져도 260만 원 잘 가지. 요거를 하여튼 한 주는 뭐 좀 어렵네 이번 주 내로. 뭐 자신이 없으니까 한 2, 3주 내로 회복하고 실질 회복하면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이건 우리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죠. 우리 시장 기준. 네. 20일씩 깨지고 20주 깨지고 회복하는데 한 3, 4주 하면은 회복이다. 우리 실적하고 LTE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면 어떡하죠? 근본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30% 50%는 아니더라도 뭔가 시츄에이션이 잘못됐다. 키미 K3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키미 K3는 사실 우리한테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데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건데 요거 아까 빅테크 투자 우려 빅테크 헤게몬 이런 쪽에서 우리 원하는 대답을 안 하게 되면은 아마도 엔비디아도 현재 지금 $200 간당간당하는데 엔비디아에서 연초나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별로. 보시면 엔비디아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갇혀 있죠. 엔비디아 갇혀 있어. 네. 근데 고점 대비 한 14% 조정 나왔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PR이 18배예요. 근데 이게 D 웨이팅이 되는 게 여기서 한 10% 이상 빠지면은 D 레이팅 얘기 나옵니다. 10% 빠지면 10% 빠지면은 빅테크에서 아무 얘기 없으면은 아마 다음 달까지 쉴 겁니다. 얘네가 다음 달까지 쉬면은 아주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마이크론마저도 PER 지금 한 7배 되는데 6배 되는데 이게 6배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700거든요. $700 정도 되면은 이익이 진짜 내년에 30% 빠지는 가능성도 있어. 이 컴비네이션 되면은 주가는 아까 7천 밑에 빠져서 올라오는 게 4주 내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엔비디아 가격 10% 이상, 마이크론이 700불 초반까지 빠지는가가 거꾸로 그 빅테크나 메모리 시장을 어떻게 펀더멘털적으로 보는가. 삼성하이닉스 특별히 억가하는 거 말고 이거의 기준으로 보고 어쨌든 우리는 한 3주 내에 4주 내에 회복을 7천 선으로 회복을 반도체 중심으로 해야지 이게 정상화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센터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PER, 뭐 밸류, 실적, 싸냐 비싸냐 이런 얘기 지금 아무 의미 없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런 어떤 센트가 형성이 될 때 글로벌 헤지 펀드는 싸다 싶으면 그때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이 들어와요. 네.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변동성은 기회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회를 그들은 이용하려고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마이크론 700불 얘기하셨는데 지금 전일 종가가 848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불 빠져야 돼. 예, 그게 그 이제 정도 되면은 이제 반도체가 빠진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추세가 완전히 이제 꺾였다고 보는 거고.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예, 저를 꼭 다시 보기 하시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별로 네 기회가 근데 안 이제 들어오는 시장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밸류 우리가 자꾸 따라가야 얘기하면 된다. 밸류가 네. 결국에는 기준이에요. 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뭘 보고 살까요, 그들이? 그렇죠. 그런데 전 이제 여러분도 이해한다 그랬죠? 당연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이런 거 지금 반영을 뭐 좋은 얘기가 나와도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어. 사실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설명을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심정적으로도 저희도 이해가 안 되지. 사실. 마찬가지죠.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이해가 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빠진다고? 예, 다 이해 뭐 안 되는 건 계속인 것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이크론 실적도 그랬죠. 최근에 TSMC, 뭐 ASML 뭐 나오는 족족 네, 실적 나오는 족족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반갑게 좋은 실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그 얘기 좀 이제 말씀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워낙에 뭐 주말 사이에 다 보셨던 이슈겠지만 그 키미 K3 문샷 AI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이슈다라고 두 분이 동시에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대표님께 좀 들어볼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만한 뭐 호재일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약간 해프닝 같긴 하지만 일단은 기술력은 입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멀티모달 그렇죠. AI 서비스로는 뭐 거의 뭐 세계 3위, 4위 이렇게 다투는 정도의 기술력을 선보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K3를 한번 해보려고 이용해 보려고 들어갔는데 서버 다운됐죠. 당분간 서비스 못한다 그러던데요. 예. 네, 제한한다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반도체가 모자란다. 모자란다. 예, 그럼 글로벌리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기술은 있는데 서비스는 못해요. 네. 그러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놀랬지만 야, 쟤네 서버 확장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적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지만 긴장감은 줬죠. 예, 지금 우리가 딥시크 이후로 이렇다 할 중국의 AI 기업들이 확 치고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키미 K3가 갑자기 빵 튀면서 미국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모습이 나왔고, 그럼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제 헤게모니 싸움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센터장님이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또 있죠. 그러면 미 정부 입장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예,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매출에 대부분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네. 중국에 더 많이 팔아요, 아직. 네. 네, 그러면 중국에서의 수요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창신 메모리 얘기 자꾸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한 2-3년 정도 봐야 되겠죠. 예, 진짜 증설을 해서 마이크론 정도의 캐파를 만들어내면 엄청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굳이 뭐 이게 투자가 얘네들 뭐 키미 K3가 엄청난 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은 기회인 게 맞는 거죠. 정확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잘 말씀하셨는데 이게 메모리가 아까 키미 K3 나왔을 때 뭐 키미 K가 뭐 이렇게 고성능이고 비용이 낮고 그거는 걔네들끼리 싸우는 거고 그 메모리가 준다고 나왔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얘네들이 효율화하기 때문에 KB 캐시용 메모리는 적게 써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는 건 맞아요, 단위당. 근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네가 파라미터 그 매개 변수라는 거 우리 머리에 그 뭐 뉴런 같은 거 2족에 2조 8천억 개라 했잖아요. 이게 엄청 많은 거라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되는 HBM 용량이 거기에 딱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KB 캐시용으로 할당량이 너무 적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보시면 냉장고가 HBM인데 HBM이 2TB인데 네. 모델 가중치가 2조 8천억 개라는 어마무시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할당되는 게 1.5TB가
가서 남는 게 너무 적어. 아, 그래서 KB 캐시 메모리 자체가 단위당 한 번 돌아갈 때 하는 거는 효율화해서 줄여놨는데 기본적으로 동시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돌아가지 KB에 돌아갈 수 있는 캐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HBM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이 KB 캐시를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CPU와 같이 붙어 있는 DDR5, 그 다음에 SSD 이런 쪽으로 다시 또 메모리를 찾게 돼요. 더 보조 장치 달아야지. 근데 이게 아까 무슨 회사랬지? 키미 K3라 했잖아요. 키미 K3. 그러니까 얘네 문샷. 그러면 이거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반도체 그러면 DDR이나 저기 낸드는 어디 창신 거 걸 쓰나? 쓰겠네? 그게 아니라고. 아,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거는 오픈웨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가 써 모델을 써.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자기네 거 돌리고 그럼 걔네가 누구 거 쓰겠어요? 그 메모리 삼성 하이닉스 거 쓰겠지. 그러니까 중국의 로컬로 들어가는 그 시장은 걔네들 거 쓰겠지. 제품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손해 볼 건 없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 키미 K3하니까 뭐 성능이 하고 하니까 KB 줄인다 그러고 뭐 그 중국 미국 거는 작살나니까 미국 애들이 투자 안 하면은 우리는 미국 가는 게 안 되고 이거 아닌데. 그냥 그 소스만 가져다 쓰는 거니까. 네, 소스만 가져다가 공짜로 가져와서 API 이렇게 하는 거니까 메모리는 사실상 HBM이 KB로 들어가는 세팅이 적지만 사실은 남아 돌아야 되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반 디램하고 그게 필요하고 그거는 미국에서 쓰는 이 KB 얘네 거 쓰게 되면은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 거를 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거 뉴스 보는 순간 그 딥시크의 데자뷰가 떠오르니까 그때가 아마 엔비디아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걸로 그렇죠. 네, 기억을 하고 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데자뷰였는데 조금 이번 거는 약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네, 약하기도 하고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그리고 주신 딥시크는 거고요. 그렇게 바로 다운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딥시크 썼었어요. 맞아요. 며칠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져다 쓰려고 네. 해도 자꾸 다운 시키니까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이슈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뭐 할 건 많은데 요 얘기에 좀 아까 그 센터장님께서 7천이 깨졌기 때문에 요게 이제 올라오는 그 반등폭 뭐 한 달 내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과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도대체 하단을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도 나오는데 오늘 NH 쪽에서는 6천이 최하단이다. 강한 하방 지지력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놨고 그러면은 센터장님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어디를 최하단으로 그러면은 최단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저점을 깨면은 이거 자꾸 쉽지가 않아지는 거지. 전저점 깨면은. 근데 전저점까지 가능한 건데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늘 안 깨졌다고 내일 안 깨지면 법은 없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전저점을 터치하면서 우리가 며칠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게 조금 좀 갑갑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웬만하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강력히 LT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제가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네가 그런 소리 해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LTA가 지금 비중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LTA가 지금 비중이 높았으면 좋겠어, 적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왔다 갔다 합니까? 헷갈리지? 처음에 LTA 높여갖고 롱텀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LTA 높아지니까 이게 뭐 또 이상한 이익률이 소리. 줄어든다 뭐. 그러니까 어느 것도 만족시키면 불신에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서버들은 가격이 얼마나 했죠? 2.5배라니까 현물 가격하고 스팟 가격 이렇게 보면은 현물 가격, 스팟 가격 이렇게 보면 그렇죠. 고정 가격이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게 모든 것이 가격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3분기 가격 흐름이 초반에 한 15% 낮춰놔 가지고 이것까지 확인되려면 어쨌든 이번 달 말 삼성 하이닉스한테 얘기가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혹시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라는 생각이 이 정도니까 겁이 나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30% 빠지면 지금은 7배니까 이게 그래도 싼데 가격이 진짜 반도체가 이렇게 빠지면은 내운형 걸 아예 보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주식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27년 거를 팔고는 선 우리가 바라보고 30몇만 원, 300만 원 갔기 때문에 28년 거 얘기하기 전에 27년부터 걱정이 되면 주식을 안 샀느니까 지금 5배, 6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자 해지, 빅마우스가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완전히 트레이딩이다. 완전히 트레이딩이에요.
바닥을 논하는 것도 애매하고 또 만약에 진짜 뭐가 썸씽 빅 나오면은 뭐 한 큐에 뭐 7천 초반 가는 것도 이슈도 아닌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 얘기할 때 NH가 그럼 NH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거기는 반도체나 이런 거를 다 갑자기 주말에 3일 동안 노는 동안에 다 긁어 모아서 난상 토론을 하고 3시간 동안 해가지고 갑자기 6천이라는 절묘한 숫자 만들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러지스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 한 거니까 널찍하게 잡아놔야지 안전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6천 바닥 가면 깨지지 않겠지 이런 생각 정도는 던질 수 있겠죠. 증권사 지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권사 지수 예측처럼 가장 쓸데없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데 드릴 수밖에 없어서요. 7월 초에 이제 8,000선에 있던 주가가 7월 초였어요. 근데 이제 보름 뭐 한 열흘 만에 6,000선까지 오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지수가 막 6% 반등하고 이럴 때 혹시 하고 이제 줄일까?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이거 반등하면 줄여야지 하는데 막상 반등하면 이제부터 또 가나 보다 하고 줄이질 못하는데 어느 쯤에서는 좀 줄이는 게 지금은 맞나? 아니면 그대로 여기서 줄이는 건 실익이 없나? 반등을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이 너무 제가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네. 반등이 좀 나오고 줄여야죠. 지금은 이제 매도 실익은 뭐 그닥 더 빠져봐야 얼마까지 더 빠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예, 네. 올라가면 그나마 좀 더 뭐 탄력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줄이려면 더 일찍 줄였어야 했거나. 네, 타이밍은 놓쳤다. 그쵸. 예, 놓친 거를 인정하자. 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드려가지고. 10분 지나서 그 수급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대표님. 아까 1조 1,000억 정도 샀는데 네. 1조 한 1,000억 정도 팔았네요, 도로. 그래서 한 1조. 그래도 한 1조는 유지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1조 가량 샀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예, 다행이죠. 아. 예. 그래도 조단위 매수는 해줘야. 지난번에 7천억 사가지고 약간 그랬죠. 그러게. 그러면 합쳐서 이제 1조 7천억 산 거잖아요. 한꺼번에 안 사요. 예, 조금씩 그렇죠.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좀 얌시럽게 사는 거죠. 예, 윗방향을 보고 싶긴 한데 비싸게 사고 싶진 않고, 예,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거래를 해야 제일 많이 거래할 수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물량을 좀 얌시럽게 사고 있다 외국인들이. 예, 그래도 안 사는 것보다는 사는 게 그렇군요. 낫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 고백하면 그 여도훈 앵커님이 우셨다고 그 얘기 이제 듣고 영상 보고 어떡하지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느끼네요. 진짜 눈물이 나네. 이게 이제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이 댓글들 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보통 이 강한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네요. 뭐, 예. 자, 강하게 마음을 먹고 저희는 또 할 일을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 네.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음. 먹죠 뭐. 네, 갈비탕이 들어와 있어서요. 해운대 갈비탕. 저 이거 먹으러 갔다가 대기표 50번째여가지고 안 갔어요. 이게 그거예요? 예, 해운대 암소갈비. 이게 그건가? 암소갈비? 예. 여러분 맛있는 갈비탕이 아니, 예, 네. 예. 두 분 드셔주시고요. 자, 해운대 갈비탕 6인분입니다. 4인 가족은 한 끼 반 정도 드실 수 있겠네요. 최초 37,800원에 가지고 왔고요. 와, 54% 할인된 가격이고 1인분에 6,300원이니까 갈비탕 요즘에 1인분에 얼마 하나요? 사 먹으려면 한 15,000원? 18,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는 저는 진짜 좋다고 느껴지고요. 800g 대용량이 총 3팩입니다. 60년 전통 해운대 암초 저기죠. 네. 저기 줄 서셨다가 못 가셨다는 거죠? 예, 아니 그 거기 그 누르는 거 있잖아요. 요즘 웨이팅하는 거. 웨이팅 기계, 딱 눌렀더니 그쵸. 50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거 못 기다리시지. 저는 원래 기다림이 주식은 잘 기다리는데 그 식당에서 잘 못 기다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거대갈비 가서 먹고 있습니다.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거대갈비. 자, 해운대 갈비탕 6인분 최초에 3만 원대 구성이고요.
800g 대용량을 총 3팩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뼈가 없는 고기가 듬뿍 들어있고 완전히 든든하게 800g 대용량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갈비뼈대를 정성껏 고아낸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이 아주 좋고요. 부드러운 갈비살과 시원한 무의 완벽한 조화가 일품이라고 하는데 저도 좀 먹어보게 두 분 맛평가 좀 잘 예. 드시는데요. 해주세요. 그냥 예. 오늘 같이 좀 기분 안 좋은 날은 이제 반주로 이거 다 해가지고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딱 좋겠다. 예. 소주? 예. 하이트질로 주가를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아. 예. 전 국민이 지금 주가가 빠져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죠. 너무 머리도 무겁고 마음도 아프고. 제가 머리가 무거워지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눈이 잘 안 보여 요즘에. 흐릿하세요? 눈이 그냥 침침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그런 눈으로 오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월무부 나왔는데 눈이 너무 충혈됐다고요. 노니까. 그럴 때 아침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에. 그렇죠. 오고 답니다. 시원해요. 저는 시원해. 맛있다. 딱 먹는 순간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다는. 부드럽죠. 곡물 맛이 곡물 맛도 되게 진하고 좋죠. 네. 진짜. 저는 시원해. 무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이렇게 느끼한 걸 잡아주는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금 여기 PD님이 주신 정도면은 소주 1병은 충분히 가능한. 충분히. 왜 오늘 자꾸 술 얘기를 하십니까? 네. 술을 못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못 드신다고요? 시간이 없어 먹을 요즘에 시간이 없죠. 먹을 시간이 없어. 근데 마음만은 요즘에 좀 드시고 싶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해동호에 데우기만 하면 전문점 퀄리티가 완성이 되니까 해운대 갈비탕 여러분 이번 주가 아마 또 중복일 거예요. 중복으로 그러겠네. 알고 있는데 그때가 됐네요. 네, 꼭 뭐 삼계탕 드셔도 되지만 갈비탕 드셔도 되니까 입맛에 맞고 몸에 좋은 걸로 각자 드시면 되는데 요 갈비탕 맛있습니다. 들여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터메조 수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트니까 여기 바지하고 이걸 누가 좀 입어봐 주시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델 저기 수트 네 바지랑 사진으로 상하이를 다 주는 거예요? 네네 요게 이제 바지가 되겠고요. 제가 볼 땐 굉장히 그냥 딱 떨어지는 깔끔한 핏이에요. 그렇게 약간 돼 있고 여름용 바지네. 맞아요. 완전 여름용 바지입니다. 구김 없는 링클프리 소재고요. 이건 만져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진짜 그냥 딱 약간 까끌까끌한데 겉은 속은 부드러운 완전 여름용 잘 안 구겨지는. 소재입니다. 맞습니다. 구김 없는 링클프리 소재로 되어 있고요. 물 세탁, 기계 세탁 모두 가능하고 인터메조 양말 세트를 또 증정해 드립니다. 색상은요. 블랙과 네이비로 되어 있는데 네이비는 이런 색이에요. 진짜 딱 어디에도 어울리는 이렇게. 이거 두 분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냥 네이비 네이비 색깔 좋네. 그렇죠. 네이비하고 블랙은 뭐 어디에도 잘 그쵸, 어울리니까요. 무난하지. 그렇죠? 네. 흡습 속건 기능으로 쾌적한 착용감, 구김 걱정 없이 하루 종일 핏도 깔끔하게 입어 보실 수 있고요. 워셔블 기능이 있어서 세탁까지 간편하게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한 데일리 수트입니다. 수트가 여름에는 좀 불편하게 느껴져서 안 입는 분들 많으신데 좀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입으시면 편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79,000원에 수트니까 아래 위 다 드리는데요. 43% 할인된 가격입니다. 옆에 기프트라고 써 있죠. 양말까지 제공이 되니까 양말도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하나 들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은 사지 마세요. 너무 사셔가지고 이제는 좀 자제하시는 게 무게 괜찮죠? 좋습니다. 저는 근데 여름 마이가 많이 있어.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어떤 얘기로 제가 오늘 시장 오전에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흔들릴 때 보니까 그때 계속해서 지정학적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 이란을 다시 매우 강하게 때릴 것이다. 미군 2명이 전사했잖아요. 그 전사한 미군을 기리기 위해서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리고
호르무즈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또 폭발했다는 소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뭐 유가 상승도 그렇고 좀 신경이 그렇죠. 쓰입니다. 네네. 네. 그런 것도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음. 때를 지금 잘 못 만나는. 네, 지금 상황이지. 악재가 이제 네, 이제 우리 보통 어르신들이 삼재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아, 느낌. 그 삼재.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갑자기 삼재가 이제 7월달에 왔다. 음. 근데 모든 이것도 악재가 다. 근데 이제 그 미군 병사가 이제 사망한 것 때문에 2명 사망에 1명 실종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그 전사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전사자가 나오는 순간 트럼프는 액션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복 공격을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선거용입니다. 예, 근데 공습하겠다고 예고하고 던지는 거죠. 지금 공습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이게 지금 확전될 그럼 또 이란 입장에서 맞았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계속 얘기하는 거고 네.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뭐 무슨 지금 또 음모론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거요? 이거를 전쟁을 더 확전시켜서 중간 선거를 미루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눈치 나왔던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지나치게 갔다. 너무 갔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망가져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간 선거 그리고 그렇게 트럼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다음 대선에 집권하기 위한 본인이 집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공화당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조금 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뭐 선거 개입 얘기까지 뭐 그런 얘기는 있고 네, 어쨌든 좀 여러 가지로 거기도 예, 마가들이 항상 하는 복잡하네요. 말이니까. 결집을 시키려면 그치. 어차피 위기인데. 네. 그렇죠. 위기 결집은 공격 일부죠. 그쵸. 누구 외세를 쳐야 되는 거고 음, 그 내부적으로는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북돋아 대고 그렇죠. 동시에 하는 거니까 음. 그 선거 과정이 전략이에요. 우리가 좀 타이밍적으로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일어나든지 먼저 일어났든지 좀 아쉬운 거죠. 근데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걱정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예. 네. 일단은 뭐 메모리 쪽 오늘 밤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시장 전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에서 상승한 종목이 100개가 여러분 채 안 돼서 뭐 특징 있게 좀 움직였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시장의 영향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만 좀 한다면 좀 긍정적인 네. 거는 지금 어. 미 야간 선물에서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 ADR이 한 오르고 1.6%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좋아요. 이런 그런 것까지 거라도. 중요하죠. 그런 거라도. 엔비디아도 조금 네. 돌아섰고요. 네. 예. 그래서 분위기가 그래도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온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였어요. 맞습니다. 주식 옵션이 엄청 거래됐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ADR이 인기가 만점이었어. 엄청나죠. 예, 그래서 막 플러스 10% 갔다 마이너스 갔다가 막 결국엔 1% 끝난 거잖아. 1.1%인가?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우리 목요일 금요일 이틀 빠졌잖아요, 미국이. 목, 금 다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 원래 전날과 당일날이 원래 제일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은 지수 옵션보다는 뭐가 더 재밌었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종목 옵션이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종목 옵션이. 그렇죠.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ADR 이나. 옵션이 훨씬 재밌죠. 그러니까 이쪽이 예. 오죽하면 코인 안 한다. 코인보다 더 재밌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미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인 거래소에 이미 우리나라 하이닉스 10배짜리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화 시켜가지고 이제 뭐냐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암호화 시켜가지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과열이 이번에 좀 어쨌든 네. 우리가 그렇죠.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과열 이런 거였나? 근데 라는 파생들이 생각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홍콩도 오늘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홍콩에서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홍콩 하이닉스 2배짜리는 막 올라가는데 왜 우리 건 안 네.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마켓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이거 우리가 네. 본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ADR로 전환되는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풀어주는 게 29일이에요. 이거 보실래요? 네. 29일 날 그래서 29일부터 본주를 ADR로 전환이 일단은 가능해요. 근데 그 양이 문제지. 물량이 작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프리미엄 될지 프리미엄 줄지 ADR이 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타이밍적으로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미리 아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놀고 저쪽에서 놀지. 우리 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ADR이 오늘 우리가 빠져서 ADR이 지금 본주보다 프리미엄이 28%예요. 근데 TSMC가 본주하고 차이가 지금 15%거든요. 네. 물량이 다르고 안 풀어졌기 때문에 15하고 그렇죠. 28% 이런 거예요. 그걸 뻔히 보는데 여기서 놀겠냐고.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일정 어저스트 양이라도 바뀐다라고 하면 아비트리지 거래가 조금 있을 수 조금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가봐야 되지만 그게 모든 것이 7월 29일이에요. 7월 29일 하이닉 실적 발표되고 이번 달은 좀 다 그냥 발표되고. 휴가를 가는 게 지금 차라리 그냥 보지 낫겠네요. 말고 예. 네, 뭐 이런 말씀이신데 휴가 갈 돈도 없다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많으십니다. 다 빠져서 지금 네 휴가를 그렇지. 네. 가도 제대로 못 놀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레버리지 ETF 개선안이 어쨌든 지난주에 나왔고 저희 방송 중에도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더 필요하다.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실망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후속 조치 논의 예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힘든 시장에서 코멘트 해주신 두 분의 네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권장은 그래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여러분께 시장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 이권희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